거라고 보는데요. 12년간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럼 졸업해가지고 뭐 대학을 가든지 취직을 하든지요.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다녀요.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교회를 안 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들이 존재한다고요. 그게 이제 한국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동일한 것이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 전체 사회에도 동일한 그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이제 똑같잖아요. 뭐 교회 얘기를 했듯이 한국 사회도 엄청나게 발전해서 해방 이후 70년 이후에 그러니까 지구 역사상 이 정도로 발전한 본 나라가 없어요. 굉장한 나라예요. 그래서 뭐 세계에서 뭐 유일하게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나라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한국 교회하고 일어난 시점이 거의 비슷해요. 한국 사회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있어요. 한국 사회를 이끌어온 그 5가지 산업군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한 게 뭐냐면 이제 철강, 자동차, 조선, 전자, 뭐 기타 이렇게 몇 군데요. 그런데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조선 산업 완전히 그냥 풍지박산 났어요. 지금 조선소인데 가보잖아요. 그러면 저 가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동차도 뭐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지만요. 여기서 2회사 빼놓고는 다 외제차예요. 우리 이미 다 기업이 외국으로 다 넘어갔어요. 철강 산업도 뭐 포스코 있고 그러지만 이제 인도가 확 지금 뜨면서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전자산업도 이제 삼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핸드폰 많이 팔고 그래서 굉장히 이익을 보는 것 같은데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 가시면 뉴스 한번 보세요. 우리 핸드폰 파는 거에 이익금의 83%를 우리가 잘 아는 아이폰 하는 그 애플에서 가져가고요. 나머지 10몇 프로를 갖고 전 세계가 나눠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양은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겉에 보이는 형태는 굉장해 보이는데 실제로 그만큼의 실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영적으로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승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뭐 반토막 나는 판이고 기독교인 빼고 한국 사회도 그렇단 말이에요. 뭔가 지금 위기에 와 있잖아요. 그 위기에 정점에 뭐가 있느냐를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한국 교육에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건 뭐냐.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뭐 죽고 살기로 교육하거든요.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고 일반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죽고 살기로 해서 영어 공부를 해요. 한국 사람들이 엄청 공부해요. 그래서 영어 성적이 높은데 영어는 못해요. 여기 앉은 분들 대부분들 영어 엄청나게 공부했을 거지만 제가 지금 영어로 강의했을 때 알아들 사람 거의 없어요. 그게 그냥 우리의 그냥 현실이에요. 역사 성적이 높은데 역사 의식도 없어요. 윤리 도덕 성적이 높은데 사기를 앞장서서 쳐요. 체육 성적이 높은데 건강하지도 않아요. 수학, 과학 성적이 높은데 비성적이고 비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실력이 있는 것처럼 있는데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겉껍데기만 그냥 뭐 서울대학 다니고 인류대학 나오고 뭐지 인류 회사 다닌다 그러는 거지 실제로 내부로 싹 들어가 보잖아요. 별로 실력들이 없어. 그게 그냥 우리 현실이에요.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뭐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해서 성경도 많이 읽고 또 뭐 신앙서적도 많이 읽어서 입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 신학자 같아. 근데 비성경적으로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집단이나 기독교인이 아닌 집단이나 보면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 이렇게 해서 화려해 보이는데 실제로 속에 건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태까지 그 노력으로 여기까지는 올 수 있었어. 근데 그 다음부터는 못 가요. 그게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거고 지금 그건 훨씬 더 심화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회가 바뀌어버렸거든요. 요즘이요, 뭐, 알파고 그런 얘기는 벌써 2년 전 얘기고요. 요즘 뭐, 마스터, 옛날에 이세돌이 했던 저기는, 옛날 전자, 인공지능이고요. 요즘은 한 단계 더 뛰었거든요. 근데 커젤에는 바둑 두는 친구가, 바둑이라는 건 인간에게 가장, 인간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기계하고 했는데, 얘기를 뭐라고 했냐면 작년에 이세돌이 졌을 때 그거 졌다 나는 이길 수 있다 그랬는데 요번에 딱 지고 나서 한 얘기가 저 마스터 인공지능은 신입니다. 뛰어난 인간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 다 들어본 얘기죠? 이건 신입니다. 인간이요 기계를 신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우리가 실력 있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다 별 것들 없는 거예요. 그냥 기계만도 못한 거예요. 이미 많은 지금 연구들이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뭐 죽고 살기로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중에 85%는요. 나중에 그 죽고 살기로 해봤자 기계 밑에 들어갈 내용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영어 단어 많이 외우고 무슨 문법을 많이 하고 수학 문제를 많이 풀어봤자 그건 기계, 신 같은 기계 밑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태까지 우리가 해왔는데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시대는 그게 먹혀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게 지금 이제 우리의 현실이고,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아직도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그거가 사는 길인지 알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제 얘기를 들으면 공감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여러분들 현실로 들어가면 또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 시대가 진짜 지나갔어요. 여러분들 그거 인식 못 하잖아요. 그럼 몇 년 후에 여러분들 크게 후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조금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다루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교육이라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 입장이건 아니면 난크리스찬 입장이건 한번 좀 다시 바라보고 좀 제대로 된 길을 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제가 좀 왔어요. 어떻게 제가 이걸 잘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기를 해보죠. 다음 한번 볼까요? 카이스트라는 곳에서, 카이스트 뭐 다 아시는 곳이고요. 한국에서 제일 좋은 이제 연구기관, 교육 연구기관 중에 하나인데, 정문술 씨라는 분이요, 그 미래산업이라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 중에 한 500억을 현찰로, 캐시로 저 기관에다 줬어요. 그리고 책 한 권을 써달라는 거였어요. 다음 보죠. 이 책에 대한민국 국가미래 전략을 짜달라. 정문술 씨도 이제 그런 감이 있는 사람이죠. 이렇게 뭐 많이 일을 해본 사람이니까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다가 망한다 그런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가 제대로 가는 길이 뭔가를 하나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500억을 주고 딱 한 거니까 500억짜리 책이니까 오래 봐요. 이거 굉장히 비싼 책이에요. 그런데 카이스트에서 잘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그 집단이 좋은 아주 두뇌 집단이고 또 뭐 돈도 충분하겠다 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인가 카이스트에 가서 특강을 하다가 저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저 책의 초안 원고를 봤어요. 진짜 잘 썼어요. 내가 정말 잘했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가 살 것 같다. 근데 내가 한 가지를 이렇게 그 퀘스천을 던졌어요. 의문을 던졌어요. 야, 이거 진짜 좋은 그 책이긴 한데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을 보니까 결국은 저 전략 갖고 안 되더라. 좋은 전략을 짰는데 어떤 A라는 사람이 하면 성공하고 B라는 사람이 하면 실패한다. 그러니까 전략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전략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략의 성공은 어떤 사람이 했느냐에 결판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은 전략을 짰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전략을 성공할 수 있는 거냐. 내가 그렇게 물어본 거는 제가 좀 의문이 있어서 던진 거죠. 그럼 한 몇 달 후에 제가 소식을 카이스트로부터 들었어요. 카이스트에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연구를 해봤는데 지금 한 얘기야. 내가 한 얘기 그대로. 우리나라 사람들 안 된다는 거예요. 겉껍데기만 있죠. 상판 실력 없는 거예요. 그냥. 저 전략을 갖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느냐 뭉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이라는 그 대기업에서도요, 지금 축 쓰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우리가 미래 전략을 짜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다음.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새로운 제안이 나왔어요. 야, 우리가 카이스트에서 미래 전략은 우리가 잘 짜는데 그거 갖고 안 되겠다. 이 전략을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미래 교육 전략이 짜져서 그 사람을 같이 길러야지만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기르고 있는 교육 체계나 우리가 길러내는 우리 자식들이 이걸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교육 전략을 이제 짜기로 하고 거기에 미래에 필요한 5가지 요소들을 이제 이건 연구 결과대로 나온 거예요. 5가지 요소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육에서는 이게 뭐 나와요? 첫째, 창조적 지성. 우리가 뭐 창이 요즘 인성 그러는데요.
창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여러분들 창의 교육 잘못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애들 지금 자꾸 창의적인 인간 기르려고 그러는데요. 걔네들 인간 지금 상황에서 창의적으로 만들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창의적으로 여러분들 나중에 뒤통수 쳐요. 여러분들 이 다음에 노후가 별로 안 좋을 가능성이 커요. 지금 상황이 지금 그래요. 뭐 창의적인 인간이 창의적으로 여러분들 뒤통수 치면 우리는 창의력도 없기 때문에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창의력이 필요한데 그게 뭐에 근거해야 되냐면 참과 거짓에 근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데서 소위 창의력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창의력 얻으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영재반 같은 거 만드는 거예요. 거기 못 들어가서 지금 막 그러고 있는데요. 거의 지금 그 실패에 그런 게 왜 그러냐면요. 영재반을 해서 나올 영재는 그건 영재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영재는 영재반 같은 데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놔뒀더니 영재력이 나와야지 그걸 영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훈련해가지고 영재반 해도 그게 무슨 영재예요. 그냥 영재 문제 풀이한 애들이지. 그걸 우리는 영재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영재반 다니는 애들 영재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 영재 그렇게 해서 영재 대래들이 괜히 그런 이상한 거 해가지고 영재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창조적 지성은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바른 세계관이에요. 이 얘기는 이따 내가 다룰 거였어요. 세 번째는 전면적 인성이에요. 인간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융합적인 능력. 다섯 번째는 글로벌 의식.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이 거의 안 돼요. 우리나라에 이런 얘기를 하면 글로벌 의식이 지금 우리나라는 글로벌이 그냥 보편화되어 있어요. 이렇게 학교 가면 글로벌 인재를 기른다 그런 거 붙여놓은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여러분들 애들 학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거기서 글로벌 할 때 뭘 하는 게 글로벌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네. 네? 영어 가르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왜 그러면 우리나라는 글로벌이 없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있는 대로 이렇게 영어를 가르쳐서 글로벌해지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요. 영어가 글로벌하고 연결을 갖지 않아요. 자, 제가 증거를 댈게요. 영어 하니까 미국 생각하는 거고 미국이 글로벌하다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미국이요. 다 영어 거의 쓰거든요. 한 8, 90%는 영어 쓰니까 영어를 쓰는 나라인데 글로벌한지 알았어요. 근데 최근에 좀 살림이 어려워지니까 걔네들의 본색이 드러났어요. 혹시 트럼프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그 사람 영어 잘해. 진짜 잘해요. 근데 그 사람이 글로벌하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그건 완전히 아주 내수용이에요. 여태까지 먹고 살만 하니까 그냥 이런 나라 왔다 갔다 하니까 글로벌하다 그러니까 영어 하면 글로벌한 줄 알고 영어 교육을 글로벌이라고 보냐.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글로벌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글로벌 교육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글로벌이라 이름 붙이고 영어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영어 학원 열심히 다니고 영어 뭐 이렇게 샬라샬라 하면 글로벌 되는지 안 돼요. 그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요소에서 지금 틀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겉껍데기가 그거라고 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에서 3년 전에 이제 국가 미래 교육 전략을 짤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카이스트 미래교육연구위원회를 이렇게 설립하고 저기는 이제 교육부 장관도 있고 교대 총장도 있고 여러 훌륭하신 분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좀 끼게 됐어요. 제가 끼게 됐는데 저는 도중에 조금 얘기 드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육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원자력공학자예요. 저는 원자력연구소에 오래 있었고 저는 그냥 과학계에서는 그래도 좀 유명했어요. 지금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과학자를 쓸 때 굉장히 유명했어요.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서 제 이름 쳐보면 제 이름이 오늘의 역사 이런 데도 나와 있어요. 제가 한 연구 때문에. 우장춘 박사 이런 사람 외에 과학자 중에 그런 작지만 역사에 나와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유명한 사람이에요, 진짜로요. 어쨌든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지금 교육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어쨌든 과학을 하는 사람이 저 위원회에 들어가서 또 일이 잘못돼가지고 제가 또 위원장이 되고 그래서 제가 3년 정도 해서 국가 미래 교육 전략 보고서가 미래 전략이 아니라 교육 전략을 원자력 한 사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나왔는데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조금 드리면서 제가 그 연구 활동을 하면서 나온 최종 결론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인 거고, 카이스트에서는 그것이 우리나라 국가가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얘기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얘기해 드리고, 여러분들도 어쨌든 공감이 되면, 더 늦기 전에, 좀 이거 이상한 거 쫓아다니지 마시고, 좀 어쨌든,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리려고 그래요. 다음 보죠. 자. 거기서 나온 그 결과들인데, 이제 이건 내가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다음 한번 보죠. 왜, 원자력을 한 그 원동현 박사라는 사람이 위원장이 되고, 또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육을, 이렇게 방향을 정하게끔 됐는가. 그건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좀 설명드리면서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교육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제가 아까 그대로 96년도까지 저는 한국에 있었어요. 제가 원자력 연구소에 있었고, 96년도 중반에 저기 보이는 중국에 있는 염전과학기술대학에서 저를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부총장으로 좀 와서 학교를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저 학교를 가기로 결정하고 가는데 굉장히 기대를 하고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주로 연구 활동만 해오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내가 교육으로 사람을 바꾸는 중요한 일을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하고 갔어요. 가서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나서, 제가 이제 돌아올 때였어요. 이제 3년이 지나서 저는 뭐 연구 활동을 쭉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뭘 하면 항상 이 검토를 해요. 연구의 결과에 대한 검토를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그 결과를 내가 얻었어요. 난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려고 갔는데, 내가 3년 동안에 열심히 한 최종적인 결론은 교육을 통해서는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걸 내가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 학교가 뭐 교육을 못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중국에 약 1300개 대학이 있는데, 제가 가서 3년 정도 있으면서 우리 학교가 100개 중점대학에 갔으니까 교육을 못한 게 아니에요. 아주 뛰어난 인재들도 많이 길렀어요. 근데 왜 나는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못 바꾼다 얘기하는가는 데이터의 분석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걔네들 잘 된 애들을 다 분석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아주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걔네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입학할 때부터 잘하던 애들이었어요. 우리도 교육을 하면서 열심히 했지만 안 된 애들도 많이 있었어요. 정말 그런 애들이 있었거든요. 걔네들도 다 분석해서요. 그랬더니 걔네들은 입학할 때부터 못하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론을 보니까 뭐냐면, 열심히 가르치면 사람이 바뀌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열심히 가르치면 될 애들만 돼요. 안 된 애들은 안 돼요. 그걸 제가 좀 여러분들이 멀리 보일까봐 예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지금 아이들 기르잖아요. 여러분들 애들 중에 혹시 초등학교 부모들 있으면요, 이렇게 보세요. 지금 상황이 난 어떤지 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애들이 그냥 못하잖아요. 그럼 걔는 뭐 특별하게 없나? 중학교는 못해요. 혹시 중학교 부모 중에 중학교 애들 지금 잘 못하잖아요. 그냥 제가 예언해 드릴게요. 고등학교도 못하고 그냥 쭉 못하고 애들은요. 혹시 지금 잘하는 애들 있으면 그냥 특별한 게 없나? 쭉 잘할 거라고요. 근데 인생이 그렇게만 하겠어요. 이렇게 못하는 애들이, 잘하는 애들이 못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거죠. 못하는 애들이 잘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신문에 나는 거예요, 신문에. 신문에 난다는 건 여러분들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데이터 분석을 그렇게 안 해요. 그건 거의 나하고 상관없는 건데, 그런 거 한번 딱 보잖아요. 그럼 그것이 우리 애들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뛰는 거 해봐요. 해보라니까. 여러분들 아직 안 해봤으면 더 해봐요.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걸 곧 알 테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냥 되는 애만 되고 안 되는 애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팩트예요. 그것이 트루, 사실이라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이상한 미신도 아니고 우리 애들은 된대. 해보시라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되는 애만 되고 안 되는 애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냐면, 교육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잘하나 못하나 우리 애들은 다 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근데 10년, 20년 지나면요, 그게 바뀌어져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교육을 통해서 발견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현실적인 현상이에요. 내가 그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바꾼다고 모여가지고 결국 못 바꾸는데 다 바꾼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냐. 되는 애들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좋은 학교다. 그럼 다
다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잘하는 애들 몇이 잘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막 광고해요. 그 못한 애들은 다 떨려 나가는 거고 또 잘하는 애들이 더 들어와요. 그럼 조금 더 늘면 잘하는 애들이 와서 된 건데 그냥 그 학교가 좋은 것처럼 느껴가지고 못한 애들도 괜히 거기 껴가지고 안 돼가지고 끝까지 가다 간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데이터 분석력이 워낙 약하니까 그냥 그거라고 생각하고 속고 가고 또 가고 그런 게 우리의 교육의 현실이에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들 그렇게 살까봐 걱정돼서 사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을 거고 또 그렇게 살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현실을 모르는 사람은 그 문제를 타파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인식하고 제가 한국을 돌아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 제가 두 가지의 큰 질문을 던졌어요. 야, 이거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안 바뀌는 이유가 뭔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도 내가 몰라서 이 두 가지를 찾기로 했어요. 그리고 내가 한국을 못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20년 걸려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동안에 내가 4개의 다른 나라에 가서 내가 대학에 청장을 해봤고 2군데 고등학교에 내가 교장을 하면서 다행히 그 답을 찾았어요. 인간이 변하지 않는 내가 이유도 알게 됐고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내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지금 20년간 해온 거고 카이스트가 그걸 받아들여서 이번에 이제 국가미래 전략을 짠 거고 어쨌든 제가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뭐 간단히 뭐 많은 시간은 아니겠지만 얘기 드리고 가려고 그래요. 인간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요 아주 단순해요. 수용성이라는 내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수용성이라는 건 뭐냐면 아무리 좋은 걸 줘봤자 받아들인 인간만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인간은요 뭘 주더라도 안 바뀌어요. 우리가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맺을 것 같지만 그런 일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리더라도 밭이 좋아서 그 씨를 받아들인 밭에서만 열매를 맺는 거지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요 밭이 나쁘면 절대로 열매가 맺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교육하면 될 것 같죠? 그런 거 없어요. 열심히 교육해봤자 그 중에 되는 애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인 애들은 끝까지 안 돼요. 끝까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농부도 밭을 갈지 않고 씨를 뿌린 경우는 없어요. 그게 너무나 상식적인 게 그래야지 뭔가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식적인 걸 안 하는 집단이 존재해요. 그게 바로 교육하는 집단이에요. 교육하는 집단을 학교로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학교는 교육하는 집단의 일부분이에요. 교육하는 집단의 핵심은 가정이에요. 가정이 똑같이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부모로서 애들 지금 교육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뭐 해요?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가외 시키고 좋은 학원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악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뭐 정당한 행위라고 봐요. 하지만 그래봤자 결과는 누구만 나타나냐면 그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는 없어요. 그 아이가 받아들인 애들이면 그냥 이제 결과가 나타날 거고 안 받아들인 애들이면 여러분들이 무슨 걸 하더라도 걔네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상식이 안 맞는 거야. 적어도 밭을 갈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는 저희가 없듯이 그 농부가 없듯이 교육이라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애들의 수용성을 고쳐주고 뭔가를 가르치려고 해야지 그건 안 하고 오로지 가르치기만 하려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는 정당한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은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70년 동안에 우리가 교육을 했거든요. 이 70년 동안에 한국 교육을 했는데요. 한국 교육은요 지구에서 좋다는 것 중에 안 좋은 건 다 갖다 썼어요. 아프리카 것까지 썼어요. 근데 70년이 지났는데 교육이 좋아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없어요. 교회 교육도 똑같아요. 교회 교육도요 프로그램 중에요 지구상의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 중에 좋다는 건 다 썼어요. 그런데 70년 지나니까 반토막 났다니까요. 여러분들 그걸 잘 이해해야 돼. 우리가 뭔가 좋은 교육을 못해서 한 거 그렇지 않아요. 한국 사회는요 좋다는 거 다 해봤어요. 이제 더 할 것도 없어요. 진짜 이제 더 하려고 하면 찾을 것도 없어요. 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70년간에서 안 되는 건요 71년간 꼭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계속 하고 있는 지금 형국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육이 소위 수용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한 직근 같은 걸 계속 끌고 가게 될 거예요. 노력을 많이 하는데 실력 없는 인간들 집단을 만들어내는 그런 집단이 되고 그것이 어느 한계에 올라가면 우리는 진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고요. 제가
그 수용성이라는 아주 본질적인 그 상황을 이해하고 우리 교육을 전하는 방법은 이 수용성을 회복시켜야 된다. 그걸 제가 이제 설정하게 됐고, 그 수용성을 회복하려면 왜 수용성이 깨졌는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난 20년간 교육의 현장을 통해서 수용성을 깨는 명백한 5가지 이유를 찾았어요. 이 이유를 5가지를 찾았다는 것은 이 5가지를 회복시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까는 거예요. 이 5가지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새로운 이론이 아니라니까요. 경험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버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안 되는 애들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자식 중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요인들이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이나 여러분들 아이들이 어느 이상을 절대로 못 넘어갈 거예요. 첫째, 마음의 프레임이 깨지는 거예요. 마음의 프레임이 깨졌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주더라도 마음으로 좀 이렇게 부정적이게 포기한 애들이 많이 있어요. 해봤자 뭐가 돼, 난 할 수 없어. 그런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뭘 주더라도 안 돼요. 혹시 여러분들 자식 중에 그런 아이가 있으면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안 될 거예요. 걔는 그 한계를 절대로 못 넘어요. 그렇게 되는 이유를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뭐 그걸 뭐 받아들이기 좀 어려웠고요. 난 뭐 과학을 하는 사람이라 제가 그냥 좀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의 뇌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뇌에 변연계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 변연계는 외부에서 정보가 들어오면 이게 맞나 그러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다고 생각하면 버려요. 하지만 맞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여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변연계에는 2단계가 있는데 그 맞다고 받아들인 정보가 맞긴 맞는데 나를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그럼 버려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성격이 그런 사람들,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자꾸 너무 비판적이고 뭐 그렇고 뭐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은요, 결국은 끝에 가서 안 돼요. 두 번째는 몸의 구조예요. 몸의 구조. 제가 고등학교 교장을 이렇게 몇 군데서 할 때 가장 큰 문제를 보는 게 자는 애들이에요. 한국 사회는요, 고등학교 정도 되면 거의 자요. 왜 그러냐면 그 수업 시간에 앉아봤자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수학을 못한 애가 고등학교 수학 시간이 무슨 의미를 가져요? 중고등학교도 못 알아듣는 거였는데 무슨 고문하는 시간도 아니고 그걸 앉아서 뭘 들을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자버리는 게 나은 거지. 근데 일단 자잖아요. 그럼 수용이 안 돼요. 저는 처음에 걔네들이 피곤해서 자는 줄 알았어요. 근데 피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던 애들이 쉬는 시간 저기 따로 놀잖아요. 그럼 눈 팍 떠가지고 왕로로 타는 거예요. 근데 그게 10분밖에 유지가 안 돼요. 다시 공부 시간 좀 따로 울잖아요. 그럼 그냥 다시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몸이 망가진 거예요. 내가 걔네들 뇌파를 찍어봤더니 걔네들은 눈을 뜨고 뇌파를 찍어봐도 수면파가 떠다녀요. 좀비 이런 거 들어봐서 좀비? 좀비야 걔네들은요. 걔는 이미 이미 여러분들 자식 중에 지금 뭐 많이 자는 애들 있잖아요. 그냥 몸 상태 이미 그렇게 돼서 걔는 수영 못해요. 그냥 그래서 사는 거야, 인생. 그래서 살려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적인 프레임이에요. 지적인 프레임이라는 건 뭐냐면요, 뭐 공부 잘하고 아까 창의성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의 소위 그 구별 능력인데 이런 거예요. 인간은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에 의해서 들리는 게 달라요. 쉽게 설명해 줄게요. 여성들이 길에 군인이 있는 걸 잘 못 봐요. 자기 아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그럼 길에 군인들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자기 아이가 제대를 하잖아요. 그럼 군인이 같이 없어져요. 여성들 제 얘기에 동의해요? 이상한 눈이잖아요. 그런 눈을 인간은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도 동일해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못하는 애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부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의 문제가 별로 상관없어요. 이 세계관, 그런 것들은 뭐에 의해서 결판나냐면요, 가치, 어떤 가치를 가지냐, 세계관, 세계를 보는 눈이 어떠냐에 의해서 결판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했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에 의해서 걔네들도 들리는 게 달라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선생님이 수업을 쫙 하잖아요. 그럼 뭐가 들리냐면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게 이렇게 귀에 들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애들은 신기한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얘기하면 뭐가 들리냐면 시험에 안 나오는 거, 뭐 중요하지 않은 거, 선생님 농담한 거, 뭐 이런 거가 이렇게 들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또 영원히 기억해, 걔네들은. 근데 그런 구조가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니까.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해서 진리를 선포하잖아요. 진리가 선포되더라도요, 진리가 안 들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못 들어요.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진리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려고 해서 받아져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진리가 들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가 들냐면 다른 게 들려. 목사님이 예화하던 거, 무슨 뭐 농감한 거, 뭐 이런 거만 들려서 또 그걸 또 일생기억하고 또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미 세계관과 가치관이 망가져 버리잖아요. 공부도 이미 물 건너간 거고, 진리에 대한 접근성도 이미 물 건너간 거예요. 앉아 있어봤자 뇌파에서 수면파나 떠다니고 그런 거예요. 그건 교회에서도 동일한, 학교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도 똑같은 거고, 그냥 대예배에서 똑같은 거고, 주일학교 예배에서 똑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이들이 그것이 바로 그런 망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망함이 어디서 왔냐면 가치관과 세계관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치관과 세계관은 누구에 의해서 결판이 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객관적으로 얘기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뭐 부모 이렇게 해야지 말고, 그냥 지금 여러분들 혹시 자식들 중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공부 못하고 이렇게 속상하잖아요. 그럼 뭐 저런 놈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게 없어요. 그냥 다 여러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 옆집에서 그러지 않았나. 근데 옆집 아줌마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냐고. 옆집 아줌마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에 지금 세계관과 가치관도 무너뜨리기가 어려운데요. 어떻게 옆집까지 가서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아이들의 모든 모습은 그냥 여러분들의 모습일 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아이들의 교육의 문제는 아이들의 교육을 어떻게 발전시키냐를 통해서 일어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자식 잘 기르려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왜 교육이 안 되는지 아세요? 자식 잘 기르기 위해서 부모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자식을 제가 가르치는 거야. 안 된다니까요. 그건 해결책이 아니라니까. 망가뜨린 게 여러분들 애들 열심히 가르친다고 안 변한다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거라니까. 오로지 바꾸는 방법은 여러분들 바꾸는 거 외에는 없어요. 네 번째는 자기 관리 능력입니다. 뭔가 계획은 많이 짜고 뭐 요즘 그런 거 하는데요. 그래봤자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애들은 안 돼요.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한국 사회가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육에서의 문제인데, 이거는 인간관계의 회복 능력이에요. 수용성이 없는 애들 보면요, 그러니까 수용성이 없어서 이렇게 나중에 망가진 애들을 이렇게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망가져 있으니까. 제가 이제 좀 어려운 애들을 위한 그 대안학교를 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봤더니 너무 망가져 있어서 내가 그 요인을 알고 싶었어요. 아, 좋은 교육을 못 받았구나. 좋은 얘기를 못 듣고 막 살아서 그런가 보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좋은 집이에요. 뭐 선교사들 자녀들, 목사님도 계시지만 목사님들 자녀들, 선생님들 자녀들, 그런 쪽이 대부분 망가져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망가졌는가 봤더니, 좋은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누구한테 들었냐? 미운 인간들한테 들은 거예요. 내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는요, 허접한 얘기를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 허접한 얘기가 그 사랑과 신뢰를 통해서 나를 변하게 만들어요. 근데 미운 인간이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재앙이 일어난다니까? 절대로 그대로 안 한다니까요. 근데 그 미운 인간들이 또 진리까지 얘기해요. 그건 저주지,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들을 교육한다면서 하는 많은 좋은 얘기와 진리들이요, 애들한테 저주와 재앙으로 가고 있다고요, 지금.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게 우리의 현실인데, 그건 다 놔두고 애들 열심히 가르치면 뭔가 생길 것 같지 70년 해왔는데 안 생기잖아요. 왜냐, 거기서 안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난 20년간 내린 결론은 이 5가지의 근본적인 전인격적 인간의 본질이에요. 지금 내가 얘기한 거는요, 무슨 어떤 메소돌로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은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사람의 지적인 틀을 갖고 있는가, 그런 걸 다른 용어로는 어떤 지혜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결정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서 결판나는 거고, 몸의 상태가 어떠냐에서 결판나는 거예요.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본질적인 눈에 의해서 결판나는 거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살아나냐가 그 아이의 일생을 결정짓는 거지, 무슨 학교에서 공부 뭐 해가지고 성적 몇 점, 그거와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건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5가지를 고치려는 마음도 없고 고치는 방법도 모르고 그러고 가니까 그냥 지금처럼 가니까 열심히 그냥 사는 수밖에 없는 것가 되고, 그것이 7, 80년 지나니까 그것이 누적돼서 여기까지 이렇게 망가져는 우리 한국 사회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5가지를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교육을 5차원 전면 교육이라고도 얘기하고 5차원 수용성 교육이라고 해서 이 5가지를 바꾸는 방법들을 제가 커리큘럼을 전부 25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육을 지난 한 20년 동안 해왔어요. 제가 한 20년간 한 얘기 조금 이제 설명드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좀 듣고, 여러분들도 이런 교육을 하기로 마음을 먹는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수 있는가 제가 좀 설명드리고 마무리 칠게요. 제가 이 교육을 이렇게 만들고 나서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교육계에 와보니까 많은 교육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뭐 학교에서도 뭐 열린 교육이니 무슨 교육이니 뭐 거꾸로 수업이니 뭐 지금 요즘 뭐 굉장한 것들이 다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정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잘 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연구학교들이 생겼고 지금 70년 동안에요 수천 그 프로젝트들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근데 거의 다가 성공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교육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교육의 실험에 대한 모집단에 대한 개념이 약한 거예요. 우리는 뭘 하면 잘하는 애들하고 해봐요. 그래가지고 되면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하는 애들 갖고 교육을 해보는 거는 악한 행위는 아니지만 정당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이 교육 때문에 된 건지 애들이 열심히 해서 된 건지를 구별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전제는 뭐냐, 거기서 나오면 그건 교육 때문에 그렇다고 이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 70년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육의 체계를 만들고 나서 그 방법을 또 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택한 방법은 뭐냐, 뭘 하더라도 안 되는 인간들만 모아서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물론 그럼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인데 어쨌든 그래서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하지만 저게 된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됐다는 제가 증거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간이에요. 우리는 한 5, 6년 해보고 된다고 얘기하고 5, 6년 해서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 건 없어요. 인간의 변화라는 거는 굉장한 시간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제가 한 20년 정도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 안 되는 집단만 데리고 20년을 해본 결과를 제가 한 5분 내지 10분 안에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뭐 시간상 그렇게 할 거니까 집중해서 한번 좀 들읍시다. 다음. 다음이요? 네, 다음. 네. 여기가, 아닙니다. 그 전에. 여기가 이제 중국에 제가 96년도, 20년 전에, 꼭 20년 전에 연길시 교육청에다가 제가 똑같은 요청을 했어요. 내가 이제 좋은 교육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뭐라 하더라도 안 된 애들 모아달라 했더니 얘네들 모아놓은 거예요. 연길시 중 1학년 3반. 고등학교 1학년 3반 애들인데 10개 반 이제 꼴등하는 반이에요. 얘네들 뭘 하더라도 잘 안 되는 애들이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여태까지 아는 거로 얘네들을 살리는 방법은 뭐 동기유발이라고 얘기했지만 살살 꼬시는 거예요. 살살 꼬셔서 니들 공부 못하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다른 반이 만약 10시간을 공부 안 되면 니들은 더 해야지 되는 거야. 꼴등이 뭐 더 해야 될 거 아니니까 11시간, 12시간 하다 노력을 하다 보면 언젠가 너희들 된다.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같이 성공하는 그룹은 거의 없어요. 꼴등한 애들이 저렇게 열심히 가르치면 그중에 한두 명이 돼요. 그러면 됐다고 막 뭐 신문에 나오고 그래요. 막 그냥 인간 승리다. 그게 승리 아니에요. 걔네들이 다 되는 거는 승리지만 그중에 한두 명 되는 건 그거 교육해서 된 게 아니라 그중에 꼴등에도 한두 명 된 애들이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걔네들이 된 거예요. 이거는 무슨 교육 때문에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걸 교육 때문에 됐다고 얘기하고 인간 승리라고 얘기한다. 인간 승리 아니라니까요. 원래 된 애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자녀를 가지고 진짜 놀이를 하게 된다니까요. 자, 쟤네들한테 제가 요구한 건 거꾸로 했어요. 너희들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더 공부하면 더 망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너희들은 뭐 결코 해도 안 되는 애들이니까
공부 9시간만 하고 1시간은 빼가지고 니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제 제가 얘기한 수용성 교육을 하자.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애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냐면 아침 시간에 공부도 못하는 애들이 다른 반은 다 영어 수학 하는데 애들 모아놓고 니들은 마음이 어떻고 인간이 어떻고 뭐 그런 걸 해주면 굉장히 분노한다니까요. 애들이 분노하면 어디 가서 일러요? 부모한테 일른다니까? 그럼 부모는 탕분을 한다니까? 내 자식을 공부 못한다고 니를 무시하는 거냐, 무슨 포기했냐라고 덤벼든다니까요. 학교도 어렵고, 부모도 어렵고, 자식도 어렵고, 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저런 교육을 해간다는 것이 거의 힘들었다는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선생님이 열심히 했어요. 1년이 지나서 뭔가 꽃다발도 있고 보니까 뭐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자, 10시간, 꼴등하는 애들을 11시간, 12시간 해서 뭐 인간 승리가 났다. 그런 건 뭐 좋은 스토리인데, 이거는 꼴등하는 애들을 9시간만 공부시키고 딴짓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5등만 돼도 기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5등 갖고 저 꽃다발이 있겠어요? 1등 한 거예요. 1등 한 애들. 3년 후에 1등 한 애들이에요. 굉장히 충격해서 중국 사회에서. 아, 인간의 그 다른 부분을 건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안 거예요. 다음. 여기는 이제 다음은 몽골이에요. 제가 97년도 그 다음에 제가 몽골이라는 나라에서 좀 이런 소문을 듣고 우리도 좀 해보고 싶다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몽골도 똑같은 조건이에요. 뭘 하더라도 안 되는 애들 모아라. 얘네들이 몽골에서 제일 어려운 애들이에요. 밝은 미래 종합학교라고 한국의 선교사가 세운 학교인데 길거리에 버려진 애들, 집 없는 애들 교육한 거예요. 얘네들이 학력이 워낙 떨어진 애들이라 뭐 학력 같은 거 뭐 관심도 없는 학교인데 어쨌든 우리 교육을 하고 나서 1년 후에 울란바토르시 교육청에서 학력 검사를 했는데 일반 학교보다 평균점이 높았어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울란바토르시 교육청에서 감사장을 들고 나온 게 아니라 감사를 나왔어요. 감사를 나왔다는 건 사기친다 이거예요. 니들 사기쳤으니까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감사를 하는 중에 지금 내가 이름도 기억나는데 첸스랭이 되는 그 장학관이 굉장히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뭘 알아냈냐면 아이들의 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치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를 알고 그걸 고쳐주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교육을 몽골에서 시작하고 싶다. 감사 결과 그래. 우리 몽골도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걸 도와주기 시작했고 그분들이 열심히 했어요. 다음 4년이 지나서 2001년도에 저분들 때문에 제가 그 당시 대통령이 바가반디 대통령이 저를 초청했고 그때 나한테 요청했던 게 뭐냐면 이런 좋은 교육을 하는 대학을 한번 몽골에 세워보자는 거였어요. 다음. 그래서 그 다음에 2002년도에 몽골 국제대학교를 세우고 다음 4년 후에 2006년도에 우리가 첫 졸업생을 냈는데 어쨌든 몽골에서 최고의 아이들이 나왔어요. 지금 현재 뭐 10년 지나서 이 학교도 대학도 최고의 좋은 대학이 됐고요. 다음.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런 교육의 결과들을 보면서 내가 시작한 게 부모 교육하고 교사 교육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부모하고 교사밖에 없어요. 교회 교육의 회복은 다른 가지예요. 여기는 우리가 바뀌면 애들은 다 바뀌어요.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난 애들은 안 바뀌어요. 지금 70년 요 모양 그대로 갈 거예요. 우리가 바뀌지 않아요. 애들은 어떤 교육을 하더라도 안 바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교육을 이제 시작을 하고요. 다음. 이제 그런 것이 점점 퍼지면서 2002년도에는 지구의 땅끝이라는 티벳에도 우리 교육기관이 생기고 다음 2006년엔 라오스 국립대학이 이제 벌써 이때는 한 10년 가까이 지나니까 제 책을 한 6권을 번역해서 텍스트북을 사용하기도 하고 다음 5년 전에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탄자니아 연합대학이 설립되고 제가 하는 교육을 이제 근거로 하는 이제 학교들이 세우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한 13개국에서 우리 교육을 하게 됐고 다음 99년도에는 제가 이제 한국에 잠시 들어와서 세인고등학교라는 학교를 설립하고 다음 어떤 애들을 뽑았을까요? 네, 한국 교육계가 포기한 애들을 뽑았어요. 내가 학교에서 포기한 애들, 가정에서 포기한 애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데이터 분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얘네들 다 분석을 해보니까 대학을 갈 아이들이 5%도 안 됐어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포기시키면 뭐 대학을 갈 가능성은 거의 제로예요. 한 5% 정도 뭐 그냥 갈 거 애들이었는데 얘네들을 아까 얘기한 수용성 교육을 3년을 했어요. 다음 3년 후에 결과는 달랐어. 3년 후에 2002년도 졸업식에
우리 아이들의 92%가 자기가 원하는 좋은 대학 다 갔어요. 지금 이제 교과부 같은 데 가면 창의인성 뭐 미래 모델 학교로 이렇게 뽑혀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학교 중에 하나예요, 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교육한 이제 교사들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가 이제 비밀이 밝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이제 저한테 이제 교육을 받은 선생님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사들이 한 14,000명, 부모들이 한 5, 6천 명 돼요. 2만 명쯤 가까이 우리 교육을 지금 내가 받았다고 보는데 한 20년 동안에. 그 중에 이제 이호원 선생님이라는 분이 뭐 실명을 해서 뭐 괜찮겠죠. 뭐 저분이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모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이 교육을 시작했어요. 똑같은 그 저항을 받은 거예요. 고등학교 정도면 정말 죽고 살기로 공부하는데 저 선생님이 담임을 한 반을 1시간을 손해보는 거예요. 다른 반 10시간 공부할 때 그 선생님 반은 9시간 하고, 그리고 시달건너 뭐 인간이 어떻고 뭐 마음이 어떻고 몸이 어떻고 이런 짓이나 하고, 그래서 굉장히 비난도 받고 그런 선생님인데 1년만 지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얘네들이 훨씬 더 성적이 높은 거예요. 평균 10점 이상 높고. 그래서 MBC 9시 뉴스 특집에도 나오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연구비를 줘서 연구한, 이게 서울시 교육청에서 나온 연구 보고서예요. 저 그림이 뭐냐, 뇌파예요. 뇌파가 있는데, 뇌파, 이게 개념이 뭐냐면, 뭐가 삐죽삐죽해서 좋아 보이잖아요. 좋은 게 아니고 다 자파들이에요. 이게 분노, 마음이 불안해서 나오는 파들, 또 인간에 대한 분노파들, 뭐 수면파들, ADHD 뭐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걔네들이 저런 뇌파들을 가져요. 그래서 약을 먹여서 저렇게 안정시키지 않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걸 약을 먹은 게 아니라니까요. 저렇게 날뛰는 애들의 머리를 가진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자녀들도 찍어보면 대충 저래요. 이제 지금은 뭐 ADHD 경계가 없어요. 그냥 다 거의 정신 나갔습니다. 거의 우리나라 애들 중에 제대로 정신을 가진 애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요, 그냥 초등학교 일단 지나면 다 돈독에 올라가요. 일단 우리나라는 아주 그냥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이유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이 지상엔 투 마스터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돈이에요. 두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둘을 같이 섬기지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아주 심각하게 돈독에 오른 나라예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돈독에 빠지잖아요. 그럼 절대 하나님 믿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요, 가시 떨기가 있는 씨를 뿌리면은 열매가 안 맺는다 그러는데, 그 가시 떨기가 있는 그 땅이요, 나쁜 땅이 아니에요. 좋은 땅이에요. 근데 좋은 땅에 좋은 씨도 뿌리고 뭐가 있을까요? 가시떨기 같은 나쁜 것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뭐가 더 잘 자라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더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땅이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다 여러분들 좋아 보이네요. 다 좋은 땅인데 여러분들 쪽에 하나님의 복음하고요, 돈덩어리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돈덩어리가 더 빨리 자라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그 돈덩어리가 결국은 처음에는 복음이 자라서 뭔가 기뻐하는 것 같지만 돈덩어리가 훨씬 더 우리를 가로막아요. 지금 우리 애들이 전부 그냥 돈독이 올랐다니까. 근데 애들이 돈독이 왜 올랐을까요? 우리 독이 글로 갔지. 걔네들이 무슨 돈독이 오를 게 있어요.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지금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이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이걸 그냥 놔두고 공부를 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안 좋은 걸 계속 뿌리니까, 그냥 기독교 교육이 더 갈수록 망해버리는 거예요. 뭐, 공부시키고. 거기다가 우리는 한 수 더 뜨잖아요. 주일날, 학원 가야 되니까, 안 가는 거예요. 평일날도 성경 읽고 기도 이렇게 그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죠? 원래 그냥 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거 할 시간에 뭐 하는 게 더 낫다고 오는 거예요. 공부해야지. 학원 가야지. 언제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이 땅에 복음도 뿌려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다른 걸 더 뿌려놓고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냥 보면 알잖아요. 그 상황이 뭔지 알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5차원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건 약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 5가지가 바뀌어서 약 먹은 것처럼 바뀐 거예요. 밑에 약 먹은 거 아니에요. 우리 5차원 교육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저 밑에 게 왜 더 공부를 잘해졌냐? 그건 동화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동화책에. 자,
우린 지금 현실이 저런 데다가, 저 망가진 데다가 10시간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죽고 살기로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 망하니까 시간을 손해보더라도 밑에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자, 그럼 공부 손해봤어요. 근데 밑에 게 더 잘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나무꾼이요. 나무를 하러 갔어요. 근데 그냥 10시간 계속 도끼질만 하는 거 하고, 1시간 쉬면서, 도끼질 하는 것 하면서 망가진 도끼날도 갈고, 몸도 쉬고 해서 9시간을 했어요. 그럼 어떤 게 더 좋은 열매가 많겠어요? 9시간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게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 이렇게 죽고 살기로 공부하는 거는요, 그냥 죽기 위해서 그냥 죽고 살기로, 그냥 죽고 살기 아니라 죽으려고 하는 짓들이에요. 그 시간에 적어도 우리가 시간을 빼서 마땅히 해야 될 하는 것이 더 큰 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지난 20년간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이런 5차원적인 교육, 한 인간에 대한 수용성의 교육, 인간의 전인격적인 인성,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 훨씬 탁월한 인간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결론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결론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뭔가를 내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한번 보죠. 이거 과학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다음. 네. 이걸 과학의 법칙을 보면 이렇게 가는 것이 훨씬 더 바른 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리비히의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무 조각으로 만든 물통이 있는데 이 나무 조각이 완전하면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겠지만 그런 완전한 물통이라는 건 없어요. 이 현실에는. 그래서 어디가 이렇게 좀 부서졌어요. 그러면 아무리 물을 붓더라도 어디까지만 채워지냐면 그 부서진 가장 낮은 곳까지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리비의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인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왜 이 5가지가 중요하냐면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그 물통의 요소들이 지금 얘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마음의 상태, 몸의 상태, 지혜 상태, 자기를 보는 상태, 인간관계 상태가 인간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마음이 깨져 있잖아요. 그럼 아무리 보봤자요. 물을 불 때만 그럴듯하죠. 그것이 딱 끝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의 가장 약한 데까지만 그 사람은 결정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이고 우리 자식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뭔가 자식을 잘 가르치고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봐요. 할 때는 뭐가 있는 것 같죠? 그게 탁 멈춰서 진짜 현실이 딱 오잖아요. 그럼 우리의 가장 약한 데까지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은 뭐에서 결정되냐면 여러분들 인간관계가 만약에 약하다 그러면 그냥 거기까지 살다 인생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이 어떤 상태라면 그 몸까지만 여러분들이 사는 거지 여러분들이 다른 노력하는 건 전부 사실 무리한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 게 아니에요. 동일한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진짜라 그러면 우리가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워서 탤런트를 최대한 발휘할 때 어떻게 되냐 열심히 물을 붓는 것 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잠시 현상을 나타내는 것 뿐이지 멈췄을 때 그것이 그 사람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통을 고치는 것이 옳은 것이지. 물통을 고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밭을 가는 것이 우리를 진짜 발전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제 거의 결론에 오기 때문에 뭐 5차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것인가에 대한 건 이해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냥 여러분들 제가 얘기한 거 지금 이해하고 가는 거죠? 동의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육에 뭐가 있냐면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부작용. 약을 먹을 때 부작용을 모르고 먹으면 큰일 나요. 5차원 교육이 지금 좋아 보이지만 5차원 교육의 부작용을 모르면 여러분들 이 다음에 큰일 나요. 내가 부작용을 얘기하고 간다니까. 내가 이 교육을 시작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인간의 수용성의 문제는 인간성의 문제고 인성의 문제고 인간의 문제인데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20년간 한 거는 인간을 바꾸기 위해서 모든 거를 내가 사실은 걸어본 거라고. 그래서 내가 인간을 바꾸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간이 바뀌니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냐면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성적이 어떻게 올라가면 너무 올라가.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부작용 때문에 굉장히 좋아해서 오는데 내가 이걸 농담 반이지만 굉장히 진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적 때문에 쫓아온다니까. 성적 때문에 쫓아오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그 인간성조차도 다시 만 거죠. 부작용으로 어쩔 수 없지요. 성적 올라가는 건 맞는 거지만 성적을 올리기 위한 또 여러분들의 모습을 간다면 이 5차원 교육 자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왜 인간이 기껏 인간 만들어 오니까 왜 성적이 올라가고 난리치는가 내가 그걸 알기 위해서 지난 20년간 연구를 하다가 다음 가속화 학습이 일어나는 걸 알게 됐어요.
가속학습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y 꼴 x 자승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x 자승의 그래프는 이런 거예요. 2를 넣으면 1이 나와요. 근데 2를 넣으면 x 자승은 4가 나와. 그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3을 넣으면 9가 나와.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다 그걸 와. 는 거보다 어떻게 나오길 원하는 거예요? 나오길 원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가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을 했더니 인간 교육을 했는데 가속이 일어나서 성적이 올라가는 저런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이걸 원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를 다 원해요. 내가 는 것보다 더 나오는 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가속이 일어날 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늘기 전의 현상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한번 더 크게 그려봐요. 크게. 다음. 자, 1이 일어나기 전에 1을 넣었을 때 1이 나오고 2 때 4 나오고 3일 때 9가 나오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밑에 그 이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봐야 돼요. 0.1을 넣잖아요. 그럼 자승을 하면 0.01이야. 0.1을 넣었는데 0.0이 나온다는 건 몇 퍼센트밖에 안 나오냐면 내가 노력한 게 1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망한 거야. 100개를 넣었는데 10개밖에 못 얻어. 망한 거라니까요. 0.5를 넣으면 자승을 하면 0.25가 나와요. 내가 100개를 넣었는데 50개밖에 못 얻어. 자, 그걸 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로 안 해. 그런데 그걸 해야지만 가속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내기 이해가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면 처음부터 가속을 일으키기 원하는 거예요. 이걸 원하는 거야. 조금 집어넣으면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1까지는 늘어. 1부터는 안 늘어. 이거를 루트 x라고 그러는 거예요. 루트 x. 들어봤죠? 루트 x. y 거 루트 x.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무슨 욕심이 있어요? 늘어나는 욕심이 있으니까 뭘 하는 거예요? 이 짓을 하는 거야, 이 짓.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가서 뭘 하는데 뭔가 빨리 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학원을 갔어. 근데 3개월 만에 느는 데가 있어서 가잖아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성적이 막 올라가는 거야. 왜 올라갈까요? 요령 폈겠지. 답을 알려주든지 그럼 올라가지. 요령 피고 답 올라가서 올라갔어. 그럼 망한다니까 어느 정도 가면. 여기서 요령을 피는 게 아니죠. 더 망하는 길 가야지. 그들이 망가진 것들을 고치고. 자, 그래서 일이 될 때까지는 어떻게 되는 게 진짜 옳은 교육이에요. 더 나빠지는 게 좋은 교육이라니까.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이걸 못하면 여태까지 들은 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진짜 교육은 처음 시작해서 일이 될 때까지는 점점 나빠지는 교육이 진짜 교육이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 처음에서 잘 되는 건 내가 여러분들 알려줘요. 그럼 망하는 교육이야. 여러분들 죽음으로 가는 교육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죽는 교육 지금 하고 있어. 자,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알아야 되잖아요. 자, 일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 정상화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화되기 전까지 우리는 지금 어떻게 했다고 보는 거예요? 망가져 있단 말이에요. 그 망가진 게 회복되지 않고 망가진 데다가 수를 써가지고 성적이 올라가면 망가진 요령이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 그렇게 길러면 망한다니까 지금부터. 여태까지도 그렇게 왔지만. 자, 그런데 저 일까지 가는데 시간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내가 해보니까 6개월에 일에 온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1년 걸린 사람이 있어. 내가 세인고등학교 보니까 3년 돼서 겨우 바뀌는 인간들이 있어. 왜 시간이 다를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네? 많이 망가지면 오래 걸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건 누가 망가뜨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가 1년짜리면은 어떤 애가 1년짜리를 망가뜨린 거야. 6개월짜리는 6개월짜리를 망가뜨린 거고 3년 걸린 애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3년짜리를 망가뜨린 거야. 그거를 바꾸지 않는 한 가속도 일어나지 않고 요령만 부리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교육이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우리 교육을 여태까지 잘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가 동의가 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교육을 해야 될까를 이제 결정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자, 내가 이 다음은 준비해 왔는데 일단은 내가 물어보고 갑시다. 이제 마무리 져야 되니까. 내게 지금 동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물어볼게.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 애 망가뜨린 사람 손 들어봐요. 애가 그럼 애 망가진,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이 5가지가 있는데 5가지 다 완전하다. 그런 사람들은 안 들어도 되고, 여기 중에 망가진 사람 손 들어봐요. 망가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안 든 사람은 지금 내 얘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고치는 것이 우리 교육이 돼야 되는 거고, 그거의 고침은 누구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육을 제대로 가려면 이 5가지를 망가뜨린 거를 고치는 거를 누구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식이 바뀌는 데는 왜 누구는 빨리 가고 누구는 늦게 가냐 그런 거 없어.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 그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보면 안다고요. 그것이 1년이 걸리고 6개월이 걸리고 1년 걸리고 3년 그런 건 여러분들의 몫이고 어쨌든 그거 시간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걸 여러분들로부터 시작해서 자식까지 바꿔주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1년이면 어떻고 2년이고 3년이면 어때? 그다음부터 가속이 일어나서 가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왜 내가 부모로부터 시작하라고 그러냐면요. 애들 놓고 실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서 여러분들 밭하고 애들 밭하고 누구 밭이 나쁠까요? 이렇게 지금 밭으로 했을 때 애들 밭이 나빠요? 여러분들 밭이 나빠요? 여러분들 밭이 나쁜 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밭이라 그러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황무지다 그러는 거예요. 애들은 그냥 나쁜 밭이다 그러고 여러분들 황무지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했어요. 지금 내가 아까 근데 여러분들 밭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그 무엇은 애들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럼 100% 바뀌지. 여러분들 망가진 것도 바꿔주는 반인데 애들이 안 바꿔지겠냐고요. 그러니까 애들을 갖고 실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 얘기가 된다면 누구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부터 해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안 바뀌면은 그냥 속았는가 보다 그냥 지금처럼 그냥 쭉 살고 뭐 할 수 없는 거지 그거야.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뭔가 변화가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아이들한테 무조건 변화를 주는 거예요. 내기 이해돼요? 그게 여러분들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우리 학교가 사는 방법이고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자, 내 얘기 동의가 돼서 나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렇게 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번? 그럼 내가 다음 얘기 해주고 살 마음도 없으면 이제 여기서 끝내고 이제 어떤 갈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어? 그럼 다음.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어쨌든 한번 살아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를 이게 바로 3년 걸려서 나온 대한민국 국가미래교육 전략이고 이 안에 지금 한 얘기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 얘기를 듣고 원동현 박사 얘기가 동의가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살든지 원동현 박사를 믿길 조금 어렵다. 그럼 저 책을 사서 보라고. 카이스트라는 한국에서 최고의 기관에서 대한민국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해서 나를 못 믿겠으면 저 책이라도 보고 저런 거 좀 따라서 하란 말이에요. 뭐 내용은 똑같은 거니까 뭐 어떤 거 되더라도 같은 거니까 해보라고요. 자, 그래서 저 책에 있는 얘기를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해봐요. 다음. 제가 저기서 얘기한 건 앞으로 사회가 바뀐다는 거예요. 뭐 4차 산업혁명, 아까 얘기했던 인공 지능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회는 지금 가르친 것 같고 안 돼. 이 5가지를 바꿔야 되는데 5가지를 바꾸려면 3군데가 바뀌어야 돼. 가정이 바뀌어야 되고 그 내가 여러분들 가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 저거는 기대도 하지 말죠.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어디? 교회. 2군데를 여러분들은 가야 될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이니까. 교회하고 저기는. 다음.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그 내용들을 또 한국사에서 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학교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내가 대학과 고등학교만 하다가 이제 초중고 애들용도 초중부터 해봐야 되겠다 해서 초중 학교를 만들고 제가 캠퍼스를 한국의 서울에 하나 세우고 카자흐스탄의 그 선교사들 중심으로 해서 알마티에다 세워서 지금 한 3, 4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쭉 했는데 다음. 한국보다 훨씬 소위 이게 선교지라고 표현하는 게 우리 편이니까 얘기해야 되겠죠. 저 선교지가 훨씬 더 빨라요. 알마티 같은 경우는 일반 학교에서 저희 교재를 가지고 지금 이제 실제 이렇게 이 교육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는
그 카자흐스탄에 가는데 200개 학교가 지금 모여 있다 그래요.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제가 가서 지금 해주려고 그래요. 다음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카이스트에서, 지금 하는 프로그램을 진짜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에 이제 2번 정도 모여요. 그래서 학생 20명을 뽑아가지고, 제가 조건은 뭐냐면 가외 못하는 거예요. 물론 뭐 할 처지도 안 돼. 이틀 오는데 1시간 반 와가지고 뭐 1시간 반 공부하고 1시간 반 가니까 그날 다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숙제도 막 내주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하려면 가외하는 거 망하는데 지금 9개월 프로젝트예요. 1년 9개월 내지 10개월 정도 할 수 있는데 지금 2개월 지났는데 뭐 벌써 지금부터 아주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라는 거 요즘 들어봤나요?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유학기제, 우리 교육을 지금 동두천 같은 학교에서 이렇게 시도하는데 아주 뭐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공부를 가르치는 것과 아까 얘기대로 이 본질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오늘 뭐, 사실 오늘, 온 이유도 그런 거고요. 제가 교회를 좀 이렇게, 도와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 프로그램을 제가 교회에서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학교에서 했던 거, 카이스트 했던 거를 해서 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교회 문제는 이제 2가지 이제 여기 드리고 제가 이제 마무리 좀 할게요. 교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교육을 하더라도 세상 교육과 기독교 교육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차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교육을 여러 가지로 얘기해요. 하지만 저 나름대로의 기독교 교육이 있어요. 전 기독교 교육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말씀을 순종하도록 사는 교육은 기독교 교육이라고 보지 않아요. 내가 성경을 잘 알고 그대로 살아보려는 노력이 기독교 교육이라고 보지 않아요. 저는 거꾸로 알아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더니 그 말씀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를 끌고 가버려요. 나는 세상 사람들 이웃 돕고 싶지 않아. 그런데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서 돕게 하는 거예요. 나는 나 힘을 희생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성령님이 나를 희생하는 곳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나는 싫어. 끝까지 안 하고 싶어. 그런데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그 사랑은 내가 성경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결단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우리로부터 오는 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오는 것들은 사랑의 형태를 띠더라도 거짓이야. 내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내 모든 걸 팔아서 다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그것이 가치를 갖는 건 하나님이 하셨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 차이가 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 왜 차이가 나냐는 거예요. 그 차이를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본질에 대한 얘기예요. 영어 성경을 인용해서 미안해. 이렇게 돼 있어요.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With all your heart. 마음의 힘을 가졌을 때만 되는 거예요. With all your understanding. 지혜의 힘을 가져야 돼요. And with all your strength. 몸의 힘을 가졌을 때만 되는 거예요. And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이웃을 사랑하되 as yourself. 네가 너를 관리하고 사랑한 것처럼 했을 때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것을 행하려는 우리 의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른 지혜를 가지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몸의 힘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그 힘으로 우리한테 사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교육은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만으로 안 돼요. 그 말씀을 배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진짜 바른 마음의 힘을 갖고 있는 건지 바른 몸의 힘을 갖고 있는 건지 바른 지적인 힘을 갖고 있는지 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있는지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바른 관계를 가졌느냐가 우리를 결판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육은 뭘 가르쳐야 돼요? 이 5가지를 가르치는 게 하나님의 교육이니까.
제가 지금 오창원 교육이라고 해서 세상적으로 한 교육을 얘기했는데 내가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가보니까 우리가 해왔던 것이 왜 이렇게 탁월성을 나타나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하려는 교육이기 때문에 탁월성을 나타나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면 성적이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가야 돼.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이런 거 안 해. 가회하고 학원 다니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 방식대로 교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음 이런 거예요. 제가 얘기한 저쪽에 있는 책들이 뭐냐면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창조적 지성. 그러면 이게 아까 참과 것을 구별하게 하는 거예요. 자, 저 책을 읽고 나서 그 책을 갖고 성경을 읽게 해요. 우리는 이제 자, 근데 저 방식대로 성경을 읽어야 돼. 여러분들 지금 읽은 방식대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이제 첫 번째 단계, 9개 단계죠. 첫 단계가 사선을 치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사선 치기만 알려드릴게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를 사선을 치고 그림을 그리게 해봐요. 그럼 어떤 애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치고 그림을 그려요. 아버지 그리고 방을 그려요. 어떤 애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쳐요. 그리고 아버지를 그리고 가방을 그려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좋은 책을 읽으면 좋은 사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거짓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 그건 거짓이야.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좋은 책을 읽었을 때 어떤 일이 나가 알려드릴게요.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것을 읽은 사람의 갖고 있는 지적인 틀이 정상적이고 제대로 되어 있으면 좋은 진리를 진리대로 받아들여서 좋아져요. 그런데 진리의 책이긴 한데 내가 지적인 틀이 망가져서 그걸 왜곡시키잖아요. 그럼 진리가 왜곡돼서 훨씬 악한 인간이 돼. 그래서 좋은 책을 읽으면요.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책을 읽으면요. 진리의 사람이 되든지 훨씬 악한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책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진짜 진리의 사람이 되든지 훨씬 겉만 진리의 모습을 갖고 있지 훨씬 악한 인간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어떤 일이 또 중요하냐 하면 성경을 읽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학교도 그래. 공부만 하지 그 사람이 배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희들은 성경 읽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창조적 지성을 우리가 10개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기간 동안에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로 이해하는 사람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두 가지로 보는 게 좋아요. 영어 성경으로 보는 게 좋아요. 근데 영어 성경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영어 성경을 못 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영어라는 거는 매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정도의 수준이면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어 성경을 못 본다는 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영어로 볼 수 있는 본질적인 걸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글 성경하고 영어 성경을 읽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다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한글 성경, 영어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야. 영어 성경, 그게 아니라 한글 성경을 바르게 보는 능력, 영어 성경을 바르게 보는 능력을 통해서 1년 동안에 두 권을 읽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생기면 부작용이 일어나.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냐면 공부를 못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로마서를 봤는데 그 로마서가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가 이해되는 사람이 사회책을 봤을 때 어떻게 느껴질까요? 책도 아니지. 로마서가 이해되는데 사회책이 착각했어요. 그냥 애들 동화 같겠지. 욥기와 시편이 이해되는 사람들이 국어책을 보면 어떨까요? 국어책이 너무 쉽겠지. 그게 어렵겠냐고요. 열왕기상하 역대사가 이해가 되는 애가 있어요. 그럼 걔가 역사책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너무 쉬운 거예요. 성경이 이해될 수 있는 훈련이 된 사람은요. 학교 공부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우리 기독교인이 이렇게 수준이 낮은지 아세요? 학교 공부도 제대로 못하잖아. 학교 공부도 못해서 학교 공부도 사회책도 이해 안 되는 사람이 로마서를 읽으니 얼마나 엉터리를 이해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겠어요. 그게 우리의 지금 현 주소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성경 공부하는 거 빼고요. 학교 공부하러 다니는 게 바보들 모임들이라는 거예요. 뭐 봉숭아학단도 아니고 바보들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들을 지금 다 안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금 이제 토요 미래인지학교에서 토요일 날 3시간 이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여러 교회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운동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교육을 해서 교회는 학과 공부를 중심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용기 있는 사람만 하면 돼요. 뭐냐면 우리는 저 시간에 가회하겠다는 사람은 그냥 그것도 뭘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냥 가는 거고, 그냥 바보처럼 하든지 우리는 가회 손해보더라도 성경 있는 우리는 프로그램으로 가겠다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보는 거예요. 지금 해봤더니, 자, 내가 하나 예를 들게요. 제가 세운 학교에는 오면은, 자, 이게 아까 전으로 가보세요. 전으로 가보세요. 저 책이 이 책이에요. 우리 학교에 이제 중학교 애들이 오면 이 책을 읽어요, 이 책. 자, 여기 사선 쳤어요, 안 쳤어요? 사선이 여러 번 쳤을까, 안 쳤을까요? 여러 번 쳐있잖아요, 이렇게요. 왜냐하면, 왜 여러 번 치냐면, 처음에 치면 다 가방이야. 여러분들도 사선 치면 가방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 가방이야. 여러분들 가방이니까 여러분들 자식들도 가방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방이 성경을 읽으니까 가방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이 되는 게 아니라. 자, 우리 애들이요. 이거를 5번 이상 읽었다고요. 자, 그러고 이게 중학교 1학년 들어와서 이제 3월 달에 한 거예요. 지금 4월 달에 이거 성경책에 이거 한번 이렇게 돌아봐요. 이게 4월 달에 애들이 성경책 읽은 거예요. 사선 쳐서. 자, 근데 어쨌든 4월 달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끝까지 봐야지. 얼만큼 봤는지 알아야지. 사선 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의 다 무슨 다 읽었는데. 자, 이 책을 애들이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 여러분들 애들이 다 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애들은 6개월짜리인지 1년짜리인지 지금 2년짜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된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된 애들은 이렇게 해서 자, 저 성경을 읽었어요. 자, 어떤 중학교 1학년 애가 내가 쓴 이 책을 이해하고 5번 이상을 봤다니까. 자, 그렇게 하고 저 성경책을 3주 동안에 끝까지 다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리고 사선 친 걸 봐요. 얘는 가방이 아니야. 얘는 가방이 아니라 방이라고. 자, 중학교 1학년 애가 저기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보내니까요. 이렇게 읽어보면 다 제가 이해하고 읽었다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자, 저런 애들이 공부를 못하는 게 가능할까요? 쟤한테 사회책을 줘봐서 며칠 만에 읽어왔을 것 같아요. 사회책을 줬더니. 뭘 하루만 읽지 사회책을 무슨 읽을 게 뭐가 있어요, 사회책을. 사회책, 중학교 책 하루만 읽지 그건 뭘 읽을 게 뭐가 있냐고요. 지금 공부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인간이 무슨 방향으로 가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우리의 가야 될 길이냐 하는 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 이해되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렇게 갈 거예요. 어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표현은 뭐하지만 제가 여기 올 지금 군번이 아니라는 걸 좀 느끼지 않아요? 내가 오늘 장 목사님 사랑하는 마음에 다시 왔어요. 장 목사님 이렇게 열심히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또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길로 가실지 모르니까 저렇게 한데요. 그냥 제가 이렇게 하고 갈게요. 여기서 하시려면 부모 자식이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20명이 모여지면은 시작을 해요. 무슨 일인지 아시죠? 그리고 토요일 날 가회 포기하고 9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어쨌든 10개월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10개월 동안에 어쨌든 이 책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집 풀고 그 다음에 성경 읽기 시작하고 그러고 갈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10개월 후에 여러분들 성경책 하나 읽고 영어 성경은 쉬운 성경책을 하나 줄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다 읽고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10개월에 100% 20명이 한다고 해서 다 안 읽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에 또 농땡이 피신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읽은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거라고. 10개월에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영어 성경하고 한글 성경 읽은 사람과 그것이 어린이 되건 애들이 되건 학생이 되건 그 아이는요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를 버리자는 게 아니에요. 한번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 사람도 아는 사람들도 그 다음에 또 따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한다니까 한 사람의 변화가 교회를 바꾼다니까. 내기에 대한.
난 20명 시작할 때 20명 될 필요도 없어요. 그중에 한두 명 나오면 돼. 그럼 나머지 5년, 6년 후면 다 바뀐다니까요. 자, 그래서 그렇게 가려고 그러고요. 일단 조건은 20명 한 반. 그리고 어른 애들 다 저기 한꺼번에 가는 거예요. 뭐 애들 따로 없어요. 저기도 보면 동순교회도 보면 이분 어른 같아, 애 같아요. 대학생. 이분은요. 집사님. 여긴 중학생 같고 그렇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20명 되고 토요일 날 모여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냥 할 사람들은 저기 알려드릴게요. 경비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방과후가 있어요. 학교 같은 경우에. 그 경우에 한 과목당 한 뭐 4만 원에다가 교재비 만 원에서 4, 5만 원 들고 두 과목이면 10만 원 정도 드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한 반 정도로 줄여서 지금 해보려고 그래요. 한 교재 교육비 다 해가지고 한 4, 5만 원 정도 하고 또 이제 형제가 다닐 경우에는 교재비는 뭐 다 필요하겠지만 교육비 한 사람 내면 되는 거고 또 이런 집도 그냥 양심 없이 이제 부모 다 하고 애까지 한 집도 교육비는 1인만 내고 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최소한으로 해서 한번 그냥 운영돼서 가는 거로 하고 화상으로 하는 거예요. 화상이라는 건 동영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동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화상으로 해서 선생님이 토요일날 같이 해서 하고 그래서 이 교육을 아까 다시 돌아가 봐요. 이 교육을 이거 하는 거예요. 이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이 교육을. 그럼 이 교육을 하고 과제를 내줘요. 과제는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오는데 성경을 읽어오도록 내줬지만 여러분들이 읽어올 거라고 우리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네, 우리는 여러분들을 믿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믿지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 달 하다가 잘리는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그거를 다 이렇게 과제를 이렇게 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카이스트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지금 2달 됐는데 이게 900 몇십 번이요. 이렇게 해서 900 몇십 개, 이게 지금 900 몇십 개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숙제를 이렇게 다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올린 사람들만 붙여주고 아니면 다 잘리는 거야. 그래서 괜히 의자에 앉아있고 그런 아무 소용 없어요. 뭐 어떤 사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진짜 하는 사람이고 진짜 성경 읽는 사람. 자, 그러면 주중에도 성경을 읽어야 될까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건 왜 성공이냐 아니냐. 애들이나 부모나 주중에 성경을 사실 읽을까 안 읽을까요? 안 읽는다니까. 왜 그러냐면 그 시간이 있으면 뭐 하라 그래? 공부하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지금부터 살다 인생 살다 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다윗의 친구들이 다 고기 먹을 때 우리는 고기를 안 먹고 뭐 했어요? 야채를 먹었는데 아직 얼굴 때깔 더 좋아졌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교육이 진짜 강력하고 정말 교육의 본질이라는 걸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경험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가는 거라고요. 매일 될까 안 될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지금처럼 사는 수밖에 없어요. 몇 년 더 기다려요. 그런 먼저 간 사람들을 나중에 경험한 걸 보고 가야 되는 거고 용기 있는 사람들만 붙는 거예요. 쉽지 않고 힘든 길이지만 그렇게 갈 사람들이 하나님이 교회에 또 이렇게 또 허락하면 가보는 거고 또 뭐 목사님 하고 싶지만 또 안 생기면 그냥 또 몇 년 있다 또 보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인생살이가 그런 거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교육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는 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걸 제가 여태까지 설명한 대로 이런 방식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했던 교육이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교육인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교회에 이제 그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이것이 잘 이런 얘기 해봤자 씨도 안 먹혔어요. 근데 요즘은 먹혀요. 왜 먹히는지 알까요? 왜 먹힐까요? 다 해봤는데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뭐 더 해보시라니까? 진짜라니까. 내가 그냥 같은 형제 자매로서 얘기하는 거야. 더 해보라니까. 뭐 어디서 답이 나올지. 그래서 한번 기회 생겼을 때요. 한번 해볼 사람들이 모여지면 한번 열심히 해보고 목사님도 기도하시면서 한번 교인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셔가지고 명수 차면 연락하시고 뭐 안 차면 또 이분 틀렸는가 보다 로 그냥 그렇게 해야 뭐 할 수 없지 뭐 어떡하겠어요. 한반이 돼야지 그날 와서 강사한 사람 강사료도 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요. 이게 무슨 한 번 하고
이제 그런 건 다 해봤다니까. 실험은 다 해봤다니까. 여태까지 내가 봉사하고 하는 일은 다 했어. 이제는 팀이 만들어지면 한 번 만들어서 가는 거고, 팀이 만들어서 한 번 가서 우리 한국 사회에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선교사 집단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가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메스가 생기면 교육시켜주고, 메스가 생기면 교육시켜주는 거고, 또 20명이라는 게 의미도 있어요. 같이 고민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떨어져 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20명 정도 하면 나중에 성공한 사람 한 4-5명 될 거고, 나머지는 그래도 된다는 그 가능성을 보고 가는 사람도 있고, 또 포기한 사람도 있고, 원래 그런 거잖아요. 100%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건 우리의 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으면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 가는 거죠. 자, 제가 끝나도록 하고요. 뭐 혹시 질문 있어요? 질문 있으면 하고 제가 이제 마음을 쉴게요. 나 또 어디 가야 돼요. 자, 빨리. 자, 3분 남았어요. 3분 동안에. 내가 지금 시계 보고 하고 있거든요. 질문. 네, 해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거 아니야. 빨리 질문해. 네. 교사들은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런 거는 안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일단은 뭐 정치권이나 그런 데서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항상 엔티가 생기고, 그리고 또 다른 에너지를 써야 돼요. 뭐 그런 길이 없는 건 아닌데 제가 그 길은 안 택하죠. 지난 20년간 뭐 그럴 기회가 없었겠어요. 뭐 그런 기회가 있었고, 뭐 질문을 했으니까 뭐 저 보러도 뭐 그런 거 안 하자고 그렇게 했어요. 정치권에서. 하지만 그 길은 우리가 갈 길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되는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가야지 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 그 길을 택했다 그러면 뭐 이런 길로 오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질문 없는 걸 알고, 저는 오늘 굉장히 즐거웠는데 여러분들도 어때요?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까? 네. 제가 한번 기도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를 때 우리가 응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아 보이지만 이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이 더욱더 성장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